다 하셨어요? 드디어 네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3개월 전 이양그룹 본사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나연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계약직이지만 실력 하나는 인정받았습니다. 나연 씨 아직도 안 갔어요? 이준호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나연을 보는 눈빛은 따뜻했죠.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해서요. 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29의 나이지만 이미 많은 것을 겪은 사람의 침착함이었죠. 커피 마시면서 잠깐 쉬어요. 준호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손끝이 스쳤고 준호는 살짝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장님은 왜 아직 안 가셨어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연 씨가 혼자 일하는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순간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그 시선에는 동료 이상의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서아가 들어왔죠. 어머, 준호 오빠 아직도 여기 있었네? 서아의 시선이 나연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적이가 있었어요. 박나연 씨도 참 열심히 하시네요. 계약직이면서. 서아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정규직이 되려면요. 나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서아가 비웃었습니다. 정규직? 우리 회사가 그렇게 만만한가요? 특히 출신이 특별한 분들은 더 힘들 텐데.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아야 그만해. 오빠는 너무 순진해요. 요즘 이 사람 소문 못 들었어요? 무슨 소문? 서아가 나연을 보며 말했죠. 중국에서 뭐라고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던데요. 탈북 후 3년간 행적이 묘연하대요. 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서아가 코웃음을 쳤어요. 개인적? 우리 회사 이미지도 생각해야죠. 나연은 말없이 그냥 밖으로 나왔어요. 그날 밤 나연은 혼자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다음 날 이양그룹 회장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준호가 여자가 생겼다고? 한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누구야? 이태성이 짧게 물었습니다. 서아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전략기획팀 계약직 박나연이에요. 탈북자죠. 한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탈북자? 준호가 미쳤구나? 이태성이 서류를 펼쳤어요. 박나연 29세, 물류 스타트업 계약직, 중국어, 러시아어 가능. 서아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중국에서 3년간 뭘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한미정이 일어섰습니다. 당장 조사해 그 여자가 뭘 숨기고 있는지. 내 큰어머니. 서아가 나가자 이태성이 말했어요. 준호 불러. 한미정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준호 좀 불러주세요. 준호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어요, 아버지? 이태성이 사진을 밀었어요. 나연의 사진이었죠. 이 여자랑 당장 끝내. 준호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미정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너한테 맞선 주선한 상대 있잖아. 나성그룹 막내딸 수진이. 어머니 전 나연을 사랑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랑? 그게 뭔지 알아? 한미정이 비웃었어요. 탈북자와 결혼하면 우리 그룹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이태성이 덧붙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정리해. 안 그러면 내가 나선다. 준호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아가 기다리고 있었죠. 오빠 현명한 선택하길 바래요. 서아가 속삭였어요. 그 여자 비밀이 많아요. 곧 터질 거예요.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아가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나연을 만났어요. 한강이 보이는 카페였죠. 나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준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알았어. 우리 사이. 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요? 반대하시지만 난 포기 안 해. 준호가 나연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나연은 손을 빼며 일어섰습니다. 우린 여기까지예요. 무슨 소리야? 준호가 당황했어요. 부모님 반대를 이길 자신 있어요? 있어. 준호가 외쳤지만 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부모님을 이길 수 없어요. 나연이 카페를 나가려는데 준호가 팔을 잡았어요. 제발 가지마. 나연이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준호 씨,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달라요. 그런 거 상관없어. 아니에요, 상관 있어요. 당신은 모를 거예요. 탈북자로 사는 게 어떤지. 나연이 팔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나연의 책상 위에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계약 해지 통보서. 나연이 인사팀으로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인사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위에서 결정한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근무 태도 불량이래요. 나연이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알겠습니다. 짐을 싸는 나연을 동료들이 안타깝게 봤어요. 나연 씨,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요. 어차피 계약직이었으니까. 나연이 박스를 들고 나가는데 준호가 뛰어왔습니다. 나연아, 이게 뭐야? 해고당했어요. 준호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한 거야? 아마도요. 나연이 담담하게 말했죠. 내가 해결할게.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준호 씨, 그냥 놔둬요. 나연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준호가 애원했지만 문이 닫혔어요. 그날 밤 서아가 한미정을 찾아왔습니다. 큰어머니 찾았어요. 뭘? 박나연의 비밀이요. 서아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흐릿한 CCTV 화면이었죠. 중국 단둥의 한 술집이에요. 3년 전이고요. 그래서 박나연이 그곳에서 일했어요. 그것도 특별한 일을요. 한미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이걸로 충분해.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니에요. 상관없어, 소문만 퍼뜨려도 돼. 서아가 나간 후 한미정이 전화를 걸었어요. 기자님, 특종 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 기사가 떴습니다. 이양그룹 후계자의 스캔들, 탈북 여성의 충격적 과거. 나연의 얼굴 사진과 함께 추측성 기사가 퍼져나갔죠. 중국에서의 미스터리한 3년, 의심스러운 행적. 나연은 원룸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재벌가를? 더러운 탈북자. 중국에서 뭐라고 왔는지 다 안다. 악성 댓글과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준호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나연아, 열어봐. 나야. 문이 열리자 준호는 나연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나연이 준호를 밀어냈어요. 이제 그만해요. 무슨 소리야?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중국에서 뭘 했는지. 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상관없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준호가 나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니에요, 중요해요. 당신은 견디지 못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나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어요. 탈북 후 중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든 해야 했어요. 준호가 나연을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하지만 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괜찮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이태성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준호가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미정이 태블릿을 던졌습니다. 이게 네가 사랑한다는 여자야?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나연으로 보이는 여자가 중국 술집에서 일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나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증거가 있어. 더 파헤치면 더 나올 거야. 한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태성이 일어섰어요. 내일 나연을 데려와 직접 확인하겠다. 아버지, 거부하면 더 큰 일이 날 거야. 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연아, 내일 우리 집으로 와줘. 안 갈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부모님께 설명하자. 나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마지막이에요. 다음 날 저녁 이양그룹 회장 자택. 나연이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이미 한미정과 이태성 그리고 서아가 앉아 있었어요. 어서 와요, 박나연 씨. 한미정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차가웠어요. 앉으세요. 나연이 의자에 앉자 한미정이 사진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이거 당신 맞죠? 나연이 사진을 봤어요. 중국 시절 자신의 모습이었죠. 네, 맞아요. 준호가 놀랐습니다. 나연아? 나연이 준호를 봤어요. 말했잖아요. 과거가 있다고. 한미정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한 거죠? 나연이 똑바로 한미정을 봤어요. 생존이었어요. 서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생존? 그게 변명이 되나요? 나연이 서아를 봤어요. 당신은 모를 거예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뭐든 해야 했던 심정을. 이태성이 입을 열었어요. 얼마면 되겠어? 네. 나연이 놀랐어요. 우리 아들과 헤어지는 값이 얼마냐고. 이태성이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10억? 20억? 나연이 일어섰어요. 전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한미정이 웃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사랑? 내 사랑이에요. 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때 한미정이 일어서며 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연의 뺨을 때렸어요. 감히 어디서 사랑 타령이야. 준호가 놀라 일어섰지만 이태성이 막았어요. 앉아있어. 한미정이 테이블 위에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연의 머리에 부었어요. 붉은 와인이 나연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더러운 것, 이제 겉과 속이 똑같네. 나연이 와인을 닦지도 않고 서 있었어요. 한미정 여사님 끝났나요? 뭐, 아직도 버티는 거야? 한미정이 나연의 머리를 잡았어요. 무릎 꿇어. 그리고 내 발을 핥으면 생각해볼게. 준호가 어머니 라고 소리쳤지만 이태성이 준호를 붙잡았어요. 나연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미정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래, 이제 좀 주제 파악을 하는구나. 하지만 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죠. 한미정 여사님, 후회하실 거예요. 뭐라고? 오늘을 기억하세요. 이 굴욕을 당신께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까. 나연이 일어섰어요. 감히 나를 협박해? 한미정이 또 손을 들었지만 나연이 손목을 잡았어요. 한 번이면 충분해요. 나연이 한미정의 손을 뿌리치고 준호를 봤어요. 이제 봤죠? 이게 당신 부모님이에요. 나연이 집을 나가려는데 이태성이 말했어요. 당신 부모 북한에 있다고 했지? 나연이 멈췄어요.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 알아? 나연이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진짜 가만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연은 그곳을 나왔어요. 한미정이 뭐라고? 내가 나연이한테 한 일이 다 녹화됐다고? 이서아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한미정이 나연에게 와인을 붓고 무릎 꿇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누가 이걸 찍은 거야? 모르겠어요. 큰어머니 하지만 이미 언론사에 퍼졌대요. 한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72시간 전 나연이 이양그룹 회장 자택을 나온 직후였어요. 와인에 젖은 머리를 닦으며 택시를 탔죠. 택시 기사님,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나연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한미정의 모든 모욕이 담긴 파일이었죠.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집에 도착한 나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파일을 확인했어요. 믿을 수 없었죠.
한미정이 자신을 모욕하는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누가 이걸? 그때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영상 잘 받았죠? 내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앞 카페로 오세요. 나연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돕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인지 왜인지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나연은 프레스센터 앞 카페로 갔어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박나연 씨죠?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누구세요? 왜 저를 도와주는 거죠? 김현준이 명함을 건넸어요. 중국 투자회사 한국 지사장입니다. 나연이 명함을 봤어요. JK 인베스트먼트라고 적혀 있었죠. 그래서요? 김현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나연 씨가 중국에서 3년간 무엇을 했는지 압니다. 나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김현준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나연이 중국 단둥의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번역 일을 하셨죠. 탈북자들을 돕는 NGO에서. 나연이 놀랐어요. 그건 극비였으니까요. 어떻게 아세요? 저희 회사가 그 NGO를 후원했거든요. 그리고 박나연 씨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죠. 김현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양그룹이 지난 5년간 저지른 불법 행위들입니다. 탈북자, 차별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왜 이걸 저한테? 김현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박나연 씨가 받은 모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죠.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서 USB를 건넸어요. 기자회견을 하세요. 모든 걸 폭로하는 겁니다. 나연이 USB를 들고 물었어요. 당신들은 뭘 원하는 거죠? 김현준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의요. 그리고 이양그룹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나연은 밤새 고민했어요. USB 안에는 충격적인 자료들이 가득했죠. 이양그룹의 탈세 정황, 불법 정치자금, 근로자 착취, 증거들이었어요. 준호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그는 자신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연은 결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기로요. 검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박나연, 넌 혼자가 아니야.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렸습니다. 나연이 단상에 오르자 플래시가 터졌죠. 안녕하세요, 박나연입니다. 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탈북자입니다. 그리고 이양그룹에서 차별받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한미정이 나연에게 와인을 붓는 장면이었죠. 기자들이 놀라 웅성거렸어요. 저런 일이 실제로? 재벌가 갑질 미쳤네. 나연이 자료를 공개했어요. 이양그룹은 조직적으로 탈북자를 차별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화면에 내부 문서가 떴습니다. 탈북자는 정규직 채용 금지라는 내용이었죠. 기자가 물었어요. 이준호 씨는 어떤 입장인가요? 나연이 잠시 침묵했어요. 준호 씨는 알면서도 방관했습니다. 그것도 잘못이죠. 그 시각 이양그룹 회장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태성이 이게 뭔가? 한미정이 전연히 감히. 준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쩌려고 이런 일을 벌이신 거예요? 한미정이 아들을 쳐다봤어요. 그래, 그런 여자는 당해도 싸. 탈북자 주제에. 준호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러섰어요.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검찰이 왔습니다. 뭐? 검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양그룹 본사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무슨 혐의로? 이태성이 소리쳤어요.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 그리고 탈세 혐의입니다. 한미정이 비틀거렸어요. 이게 다 그년의 짓이야.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30%가 떨어졌죠. 그날 밤 준호가 나연을 찾아갔어요. 나연아, 제발 문 좀 열어줘. 문이 열렸습니다. 왜 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나연이 준호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결국 부모님 편을 들 거예요. 그게 당신이니까. 준호가 나연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이번엔 달라. 나연이 손을 뺐어요. 그때 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나연 씨? 김현준입니다. 잘하셨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누구야? 나연이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 가족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세요. 일주일 후 이양그룹은 최악의 위기에 빠졌어요. 검찰 조사 결과 100억대 탈세가 드러났고 한미정의 갑질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죠. 이태성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이대로는 회사가 무너집니다. 한 이사가 말했어요. 한미정 씨가 공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다른 이사가 덧붙였죠. 한미정이 소리쳤어요. 내가 왜 그년한테 사과를 해?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의 중국인이었죠. 누구세요? 이태성이 일어섰어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장웨이라고 합니다. 중국 투자 펀드 대표죠. 그래서요? 장웨이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양그룹 지분 25%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2대 주주예요. 이사들이 놀랐어요. 언제 그렇게 많은 지분을? 장외에서 매집했습니다. 떨어진 주가 덕분에 쉬웠죠. 이태성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뭘 원하시죠? 장외이가 웃었어요. 경영 정상화, 그리고 한미정 씨의 퇴진입니다. 한미정이 벌떡 일어섰어요. 뭐라고? 감히 누구한테? 장외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며칠 전 당신이 모욕한 그 탈북 여성 박나연 씨 아시죠? 그래서 그녀는 우리가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한미정이 비웃었어요. 중국 투자회사가 왜 탈북자를? 장외이가 사진을 꺼냈어요. 박나연 씨가 중국에서 한 일을 아십니까? 사진에는 나연이 탈북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녀는 3년간 목숨을 걸고 탈북자들을 도왔습니다. 통역도 하고 정착도 도왔죠. 이태성이 놀랐어요. 그게 왜 당신들과 관계가? 장외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녀가 도운 사람 중에는 중국 고위층 인사의 친척도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을 때가 왔죠. 한미정이 주저앉았어요. 그럼 우리가 건드린 게? 장외이가 문을 나서며 말했어요. 48시간 드립니다. 한미정 씨가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는 적대적 인수를 시작할 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태성이 아내를 봤어요. 여보, 이번엔 물러나야 해. 한미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다 그 탈북자 때문이야. 준호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초한 일이에요. 그날 밤 나연은 김현준을 다시 만났어요. 장외이 대표가 누구죠? 김현준이 웃었어요. 박나연 씨를 아는 사람이에요. 중국에서요. 나연이 놀랐어요. 설마 량 아저씨? 3년 전 나연이 중국에서 일할 때 도움을 준 사람이었죠. 맞아요. 양지민 그분의 중국 이름이 장외이예요. 왜 이렇게까지? 김현준이 봉투를 건넸어요. 이걸 먼저 보세요. 봉투 안에는 편지가 있었어요. 북한에서 온 편지였죠. 나연아, 엄마야. 나연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 어떻게? 김현준이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보낸 겁니다. 중국을 통해서요. 편지를 읽는 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연아, 잘 있니? 엄마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남한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 엄마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 나연이 편지를 품에 안았어요. 엄마가 살아계셨구나. 김현준이 또 다른 봉투를 건넸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두 번째 편지였어요. 다른 필체였죠. 나연아, 아빠다. 나연이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는 10년 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후 소식이 없었으니까요. 살아있다.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다. 나연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빠도 살아계세요? 김현준이 나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겁니다.
박나연 씨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요. 무슨 말이에요? 장혜희 대표님이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나연이 김현준을 봤어요. 이양그룹을 무너뜨리는 거요? 김현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부모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나연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해야죠.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요. 다음 날 한미정의 사퇴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죄송합니다. 한미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죠. 제가 경솔했습니다. 박나연 씨에게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시나요? 한미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만족하세요?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나연은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봤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한미정 당신이 진짜 무릎 꿇을 때까지. 그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나연아, 우리 어머니가 사과했어. 이제 용서해 줄 수 없을까? 나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사과요? 진심이 없는 사과는 모욕보다 더 나빠요. 그럼 뭘 원해? 뭘 해야 용서해 줄 거야? 나연이 창밖을 봤어요. 당신 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요. 그리고 준호 씨. 응? 우리는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나연이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이양그룹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장혜희가 추가로 지분을 매입해 35%를 확보했고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었죠. 이태성이 절박하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세운 회사입니다. 빼앗길 수 없어요. 장혜희가 일어섰어요. 그럼 조건을 제시하죠. 무슨 조건이요? 이태성이 물었어요. 박나연 씨를 이양그룹 이사로 임명하십시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탈북자를 이사로? 말도 안 돼. 한미정이 소리쳤어요. 절대 안 돼. 그녀를 우리 회사 이사로. 차라리 회사를 포기하겠어. 장혜희가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적대적 인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성이 한미정을 말렸어요. 여보, 이번만 참아. 회사를 지켜야 해. 한미정이 울부짖었어요.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그 더러운 탈북자. 바로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나연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는 당당했어요. 더러운 탈북자가 왔네요. 나연이 한미정을 보며 말했어요. 한미정이 나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어요. 나연이 단상에 섰어요. 주주 여러분, 저는 박나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했어요. 저는 탈북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능력으로요. 나연이 서류를 들었어요. 제가 이양그룹을 위해 준비한 개혁안입니다.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이 떴어요. 탈북자 고용 확대, 차별 금지 정책,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이런 정책들이었죠. 주주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태성이 일어섰어요. 투표하겠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나연의 이사 선임안이 통과된 거죠. 한미정이 쓰러졌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준호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그리고 나연을 봤죠. 나연아. 나연이 준호를 지나쳤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준호 씨. 그날 밤 나연은 다시 편지를 읽었어요. 엄마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꼭 구해낼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이제 나연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와 구원 그 사이에서 그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죠. 한미정이 이게 뭐야? 우리 집이 왜 압류 딱지가 붙어 있어? 이태성이 힘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법원 통지서가 있었어요. 횡령 혐의로 재산이 가압류됐어. 그리고 보석금 30억을 내야 해. 한미정이 비명을 질렀어요. 30억?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2주 전 준호와 정수진의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나연은 이양그룹 이사로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는 당당했죠. 박나연 이사님 환영합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있었죠. 나연이 회의실로 들어가자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합니다. 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 임원이 놀라 물었어요. 나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5년간 부정 채용된 직원 명단입니다. 모두 해고예요. 그 명단에는 한미정의 친인척들이 가득했죠. 이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다른 임원이 항의했어요. 나연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과하다고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 연봉을 받아간 게 과한 거 아닌가요? 그날 오후 대량 해고 통지서가 발송됐어요. 그 중에는 이서아도 있었습니다. 서아가 나연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나연 씨 약속이 다르잖아요. 살려준다고 했잖아요. 나연이 서아를 차갑게 봤어요. 살려준다고 했지 직장을 보장한다고는 안 했어요. 서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나연이 일어섰어요. 기회는 충분히 줬어요. 이제 당신 실력으로 살아보세요. 서아가 울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때 나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현준이었죠. 박나연 이사님, 장혜희 대표님이 찾으십니다.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장혜희의 사무실은 이양그룹 본사 최상층에 새로 마련됐어요. 나연 씨 수고가 많아요. 장혜희가 차를 내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나연이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그런데 왜 부르셨어요? 장혜희가 봉투를 건넸어요. 새로운 편지예요. 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에서 온 어머니의 편지였죠. 나연아 잘 지내니? 내가 큰 회사 이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 자랑스러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장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정말 부모님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장혜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한도 돈이 필요해요. 거래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김현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검찰이 이태성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나연이 놀랐어요. 구속이요? 횡령 증거가 확실했어요. 서아가 제공한 자료 덕분이죠. 텔레비전을 켜자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양그룹 이태성 전 회장이 5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태성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 시각 이태성의 자택은 아수라장이었어요. 한미정이 어떻게 된 거야? 정수진이 울며 전화를 받았어요. 시아버지가 구속됐대요. 우리 아빠가 보석금 못 내준대요. 준호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나연이가 한 짓이야. 한미정이 아들을 때렸어요. 아직도 그년 편을 들어? 그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준호가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가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나연을 모욕한 게 먼저였어요. 한미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그런 여자를 데려온 내 잘못. 가족들이 싸우는 동안 집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한미정 씨, 남편 구속에 대해 한 말씀. 횡령 자금 어디에 쓰셨나요? 한미정은 커튼을 치고 숨었어요. 이제 그녀는 범죄자의 아내가 됐죠. 다음 날 나연은 이양그룹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이제 이곳은 장혜희의 공간이었죠. 박 이사 앉아요. 장혜희가 서류를 건넸어요. 이태성이 숨겨둔 비자금 계좌를 찾았어요. 200억이 더 있네요. 나연이 서류를 봤어요. 이 돈으로 뭘 하실 건가요? 장혜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북한과의 거래에 쓸 겁니다. 나연이 놀랐어요. 정말요? 당신 부모님을 구하려면 큰 돈이 필요해요. 이 돈이면 가능할 거예요. 나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장혜희가 달력을 봤어요. 3개월 안에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나연아. 경호원들이 준호를 막으려 했지만 나연이 손짓했어요. 괜찮아요. 들여보내세요. 준호가 나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줘. 나연이 준호를 차갑게 봤어요.
왜 제가 그래야 하죠?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죄가 없어. 나연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죄가 없다고요? 횡령한 게 죄가 없어요? 준호가 나연의 손을 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뭐든 할게. 나연이 손을 뺐습니다. 뭐든 한다고요? 응, 뭐든. 그럼 정수진 씨와 이혼하세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나연이 일어섰습니다. 역시 그 정도 각오는 없네요. 나가세요. 준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나연아,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나연이 준호를 봤어요. 끝?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한 일 기억나요?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똑같이 돌려드릴 거예요. 모욕과 굴욕 그리고 절망까지. 준호가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장혜희가 나연을 봤어요. 괜찮아요? 나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괜찮아야죠. 부모님을 구하려면. 그날 밤 한미정의 집에 압류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어요. 재산 가압류 집행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한미정이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집이야. 법원 명령입니다. 횡령 자금 환수를 위한 조치예요. 명품 가방들, 보석들, 그림들이 모두 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한미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럴 수 없어. 이건 내 거야. 정수진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일단 피하세요. 어디로? 이제 갈 곳도 없는데. 준호가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어요. 가족들은 그곳으로 이사했죠. 200평 대저택에서 20평 오피스텔로. 한미정은 좁은 방을 보며 울었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곳이야? 정수진이 짐을 풀며 말했어요. 임시예요. 어머니 곧 나갈 거예요. 준호가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나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한미정이 아들을 노려봤어요. 죽어도 안 해. 그년한테 머리 숙이느니 죽는 게 나아. 다음 날 이태성의 첫 공판이 열렸어요.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죠. 피고인 이태성은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합니까? 이태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한미정이 울부짖었어요. 여보,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한미정이 쓰러졌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부축했죠. 나연은 법정 뒤편에서 모든 걸 지켜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죠. 며칠 후 정수진이 나연을 찾아왔어요.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나연 씨, 우리 거래를 해요. 정수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무슨 거래요? 정수진이 수표를 꺼냈어요. 100억이에요. 시아버지를 풀어주세요. 나연이 웃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그럼 뭘 원해요? 나연이 정수진을 똑바로 봤어요. 준호 씨와 이혼하세요. 정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안 돼요. 우리 아빠가 가만 안 둬요. 그럼 거래는 없네요. 나연이 일어서려 하자 정수진이 팔을 잡았어요. 잠깐, 준호 씨를 아직도 사랑해요? 나연이 정수진을 봤어요. 사랑이요? 그런 감정은 이미 버렸어요. 거짓말, 당신 눈에는 아직도 준호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정수진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래서요? 나연이 차갑게 물었어요. 정수진이 사진을 꺼냈어요. 임신했어요. 준호 씨 아이예요. 나연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죠. 축하해요. 그게 다예요? 나연이 정수진을 봤어요. 뭘 기대했나요? 제가 무너질 거라고? 정수진이 당황했어요. 준호 씨는 이제 제 남편이고 아이 아빠예요. 포기하세요. 나연이 일어섰어요. 걱정 마세요. 이미 포기했으니까. 나연이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혼자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죠. 바보같이 왜 또 우는 거야? 그때 전화가 왔어요. 장회의였습니다. 나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북한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래 가능하대요. 나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부모님을? 다음 달 중국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나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한미정은 오피스텔에서 뉴스를 봤어요. 이양그룹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장의희 회장과 박나연 이사의 개혁이 성공한 것으로. 한미정이 텔레비전을 껐어요. 전현이 내 자리에서 정수진이 시어머니를 위로했어요. 어머니,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무슨 방법? 정수진이 배를 만지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 상속권이 생기잖아요. 한미정의 눈이 반짝였어요. 맞아. 준호 아이라면 이양그룹 지분을. 둘은 서로를 보며 불길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편 나연은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었어요. 김현준이 들어왔습니다. 박 이사님 퇴근 안 하세요? 나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곧 갈게요. 김현준이 봉투를 건넸어요. 또 편지예요. 나연이 급하게 편지를 열었어요. 나연아,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힘내. 아버지의 짧은 편지였어요. 나연이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빠,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김현준이 나가고 나연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나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나연이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수진이 임신했어. 하지만 난 아직도 널 사랑해. 나연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준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야. 부모님을 구할 때까지. 다음 날 이양그룹 이사회가 열렸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장회의가 일어섰어요. 이양그룹을 북한 사업의 전초기지로 만들 겁니다. 이사들이 놀랐어요. 북한 사업이요? 통일을 대비한 투자입니다. 탈북민 고용도 확대하고요. 나연이 덧붙였어요. 이양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열 거예요. 차별이 아닌 포용의 시대를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한미정이 들어왔습니다. 나도 이 회사 주주예요. 발언권이 있어.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한미정이 서류를 흔들었어요. 0.5% 지분이지만 주주는 주주예요. 장회의가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한미정이 나연을 가리켰어요. 이 여자를 해임하라. 탈북자가 이사라니 회사 망신이야. 나연이 일어섰어요. 한미정 여사님,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요. 뭐라고? 나연이 한미정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누가 누굴 해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나연이 손뼉을 쳤어요. 경호원들이 한미정을 끌어냈습니다. 나. 내가 누군지 알아? 한미정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어요. 나연이 이사들을 봤어요. 이제 아시겠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이사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도 이제 나연의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녁 나연은 한강 다리를 걸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회의였어요. 나연 씨 준비됐어요? 네. 내일 중국으로 출발합니다. 나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장회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약속했잖아요. 꼭 만나게 해주겠다고. 나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연은 하늘을 봤어요. 엄마, 아빠 이제 곧 만나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나연아. 준호였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왜 여기 있어요? 너를 기다렸어. 준호가 다가왔어요. 미안해, 모든 게 다 미안해. 나연이 돌아섰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준호가 나연의 팔을 잡았어요. 한 번만 다시 시작하자, 제발. 나연이 팔을 뿌리쳤어요. 당신은 이미 결혼했잖아요. 아이도 있고. 그건 부모님이 시킨 거야. 난 너만 사랑해. 나연이 준호를 봤어요. 그게 당신이에요. 언제나 부모님 핑계 상황 핑계.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연이 준호를 지나쳤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제 저도 제 길을 가야 해요. 나연이 멀어지자 준호가 외쳤어요. 나연아, 나연아. 하지만 나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중국이었고 그곳에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복수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충격의 배신. 장회의가 뭐라고요? 북한이 거래를 취소했다고요?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국 단둥의 호텔방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김현준이 죄송합니다. 북한 측에서 갑자기 조건을 바꿨어요. 무슨 조건이요? 나연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이양그룹 지분 51%를 넘기라고 합니다. 48시간 전, 나연은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 짐을 쌌어요. 부모님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10년 만이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연이 문을 열자 한미정이 서 있었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죠. 박나연, 무슨 일이세요? 한미정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나연이 놀랐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한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연이 한미정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한미정은 버텼어요. 제발 용서해줘, 우리 가족을 살려줘. 한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감옥에, 아들은 불행한 결혼에 갇혔어. 모든 게 무너졌어. 나연이 한미정을 봤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한미정이 나연의 발을 붙잡았어요. 뭐든 할게, 정말 뭐든 할게, 제발 한 번만. 나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어나세요, 보기 안 좋아요. 한미정을 일으켜 세우고 나연이 물을 건넸어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한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수진이가 준호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도망갔어. 나연이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임신한 것도 거짓이었어. 준호를 묶어두려던 거짓말이었어. 나연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어요. 그럼 준호 씨는? 한미정이 울먹였어요. 자살하려고 했어. 한강다리에서 겨우 구했어. 나연이 급하게 핸드폰을 들었지만 멈췄어요. 이제 제 일이 아니에요. 한미정이 나연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내 일이야. 준호는 아직도 널 사랑해. 나연이 손을 뺐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한미정이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나연이 물었어요. 내 부모님 정보야, 북한에 있는. 나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걸 어떻게? 한미정이 고백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 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는 것도, 어머니가 평양에서 힘들게 산다는 것도.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나연이 소리쳤어요. 한미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 나연은 봉투를 들고 떨었어요. 안에는 부모님의 최근 사진이 있었어요. 수용소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 그리고 평양시장에서 찍힌 어머니. 엄마, 아빠. 나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한미정이 일어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용서는 바라지 않아. 한미정이 떠나려 하자 나연이 불렀어요. 한미정 여사님. 한미정이 돌아봤어요. 고마워요, 이정보. 한미정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네. 그리고 한미정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나연은 중국으로 떠났어요. 단둥의 호텔에 도착하자 장회의와 김현준이 기다리고 있었죠. 준비는 다 됐어요? 나연이 물었어요. 장회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새벽 국경에서 만날 예정이에요. 나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김현준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북한 측에서 조건을 바꿨어요. 나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조건이요? 장회의가 설명했어요. 이양그룹을 완전히 넘기라고 합니다. 그들도 외화가 급한 거죠. 나연이 주저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김현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미립국입니다. 돈을 주고 브로커를 통해 빼내는 거예요. 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해요. 실패하면 부모님이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장회의가 나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결정은 나연 씨가 해야 해요. 그때 나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 번호였죠. 여보세요?
나연아, 나 준호야. 준호 씨? 나연이 놀랐어요. 지금 중국이지? 나도 거기 있어. 뭐라고요? 왜 중국에? 너를 돕고 싶어서 부모님 구하는 거 도울게. 나연이 전화를 끊었어요. 준호가 왜 여기 있는 거죠? 김현준이 대답했어요. 한미정 여사가 보낸 것 같습니다. 아들을 통해 도우려는 거죠. 나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날 밤 나연은 호텔 로비에서 준호를 만났어요. 왜 왔어요? 준호가 수척한 얼굴로 웃었어요. 너를 도우러 나도 잘못을 만회하고 싶어. 필요 없어요. 나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준호가 봉투를 꺼냈어요. 나성그룹 비자금 계좌야 300억이 있어. 나연이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정수진이 떠나면서 알려줬어. 양심의 가책이었나 봐. 이걸로 뭘 하려고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북한 관리들을 매수하는 거야. 300억이면 충분해. 나연이 준호를 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준호가 나연의 손을 잡았어요. 사랑하니까 아직도 너를 사랑해. 나연이 손을 뺐어요. 이제 그만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준호는 상관없었어요. 제발 나연아. 나연이 준호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단 부모님부터 구하고 생각해요. 새벽 3시 국경 근처의 낡은 창고. 나연과 준호 그리고 장애의 일행이 모였어요. 브로커가 손전등 신호를 보냈습니다. 곧 옵니다. 나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때 멀리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철조망 너머로 걸어왔어요. 엄마, 아빠. 나연이 뛰어가려 했지만 김현준이 막았어요. 아직이에요. 확인해야 해요. 가까이 온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연의 부모님이 맞았어요. 10년의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나연아. 어머니의 목소리에 나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나연아, 이제야 만나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쇠약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이제 구해드릴게요. 그때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북한 경비대가 온다. 빨리 도망쳐.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안 돼. 아빠, 엄마. 나연이 철조망을 붙잡았어요. 가야 해 나연아. 다음에 꼭 만나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가지 마. 그때 준호가 나서서 외쳤어요. 내가 막을게. 다들 도망쳐. 준호가 차를 몰고 경비대 쪽으로 달려갔어요. 준호 씨. 나연이 소리쳤지만 준호는 이미 멀어졌어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의 차가 전복됐어요. 안 돼. 나연이 뛰어가려 했지만 장혜희가 붙잡았어요. 지금 가야 해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나연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준호 씨, 준호 씨. 한국으로 돌아온 나연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준호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총상으로 의식불명이었어요. 한미정이 복도에서 울고 있었어요. 나연아. 한미정이 나연을 보고 더 크게 울었어요. 우리 준호가 이렇게 됐어. 너를 구하려다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태성이 임시 출소해서 병원에 왔어요. 수갑을 찬 채였죠. 나연 씨. 이태성이 나연을 봤어요. 준호를 살려줘 제발. 나연이 의사를 불렀어요.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세요. 돈은 제가 낼게요. 일주일 후 준호가 깨어났어요. 나연아. 준호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나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준호가 나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너를 지키고 싶었어. 이번엔 정말로. 나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바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준호가 눈을 감았어요. 다시 잠이 든 거였죠. 나연은 준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3개월 후 이양그룹 회장실에서 나연은 사표를 제출했어요. 장혜희가 놀랐습니다. 왜 그만두려고요? 나연이 창밖을 봤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어떤 시작이요? 나연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탈북민 지원재단을 만들 거예요. 제 이름으로. 장혜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연이 말을 이었어요. 준호 씨와 다시 시작하려고요. 장혜희가 놀랐어요. 정말요? 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보여준 진심을 이제 믿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얼굴은 밝았죠. 나연아. 준호야. 나연이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한미정과 이태성도 함께 들어왔어요. 나연 씨. 이태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정도 나연에게 인사했어요. 고마워 나연아,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었어. 나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과거는 잊어요.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그때 김현준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박나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북한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이 중국으로 탈출했대요. 나연이 놀라 일어섰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베이징에 계세요. 곧 한국으로 올 수 있어요. 나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가 나연의 손을 잡았어요. 잘됐다, 나연아, 정말 잘됐어. 일주일 후 인천공항. 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게이트 앞에 서 있었어요. 준호가 옆에서 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곧 나와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이 된 아버지와 주름이 가득한 어머니가 나왔어요. 엄마, 아빠. 나연이 뛰어가 부모님을 안았어요. 우리 딸. 어머니가 나연을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아버지도 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잘 컸구나, 우리 나연이. 준호가 다가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나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연의 부모님이 준호를 따뜻하게 봤어요. 고마워요. 우리 딸을 지켜줘서. 한미정과 이태성도 공항에 나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한미정이 나연의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건넸어요. 죄송했어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나연의 어머니가 한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과거는 잊어요.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6개월 후 작은 결혼식장에서 나연과 준호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죠. 나연의 부모님과 준호의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장혜희와 김현준도 하객으로 참석했죠.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 주세요. 주례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키스했어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연이 하객들을 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그리고 준호를 봤어요. 사랑해요. 준호가 나연을 안으며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해 영원히. 결혼식이 끝나고 나연은 탈북민 지원재단 사무실로 갔어요. 이제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 탈북 청년이 찾아왔어요. 도와주세요. 저도 가족을 찾고 싶어요. 나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도와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청년의 눈에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요? 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해냈으니까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어요. 이제 나연에게 서울은 낯선 도시가 아니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집이었으니까요. 준호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퇴근하자 부모님들이 저녁 준비하고 계셔. 나연이 준호의 팔을 잡았어요. 가자. 둘은 함께 걸어 나갔어요. 석양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여정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나연이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고마워 끝까지 기다려줘서. 준호가 나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 이야기.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는 없었습니다. 오직 미래를 향한 희망만이 있을 뿐이었죠. 5년 후 나연은 탈북민 지원재단 이사장이 되었어요. 매년 수백 명의 탈북민이 그녀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했죠. 준호는 이양그룹 회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회사는 달랐습니다. 차별이 아닌 포용의 기업이 됐죠. 한미정과 이태성은 손주들과 평화로운 노후를 보냈어요. 과거의 오만은 사라지고 겸손함을 배웠죠. 나연의 부모님은 한국에 정착해 작은 북한 음식점을 열었어요. 그곳은 탈북민들의 쉼터가 되었죠. 그리고 나연과 준호 사이에는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희망. 남과 북 갈등과 화해 모든 것을 담은 이름이었죠. 나연이 딸을 안고 창밖을 봤어요. 희망아, 내가 사는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거야. 준호가 옆에서 가족을 안았어요. 우리가 만들어갈 거야, 함께.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차별과 편견을 넘어선 사랑. 그것이 그들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